이젠 당대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대한이요? 당은 정당을 뜻하는 거고 한은 사람 이름 같은데요. 당대한으로 가는 건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보죠. 이거 술자리 의혹이군요. 근데 이제 제목이 확전되고 있다. 근데 이제는 민주당 대 한동훈으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 얘기를 처음에 꺼내면서 김의겸 대 한동훈의 어떤 대립과 갈등 뭐 이런 걸로 비춰졌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민주당이 나서는 건가? 이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어제요. 특히 이 민주당 지도부가 쭉 뭔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 화면에 지금 김의겸 의원은 이거 며칠 전에 한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어제는 이 김의겸 의원이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요. 지도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민주당 대 한동훈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요.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회의에서 이 얘기를 참 많이 꺼냈거든요.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그 시기에 7월 19일, 7월 20일 그 사이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새벽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의혹입니다.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부처 장관이란 자리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노름판 야바이꾼과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의에서 정책위 의장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혀라.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TF 구성해서 이거는 낱낱이 다 밝혀야 된다. 당 차원의 TF를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면 대응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자, 다음은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 어제도 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 저질 가짜 뉴스의 신빙성이 높다거나 TF를 꾸리자고 한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사과하세요네요. 당 차원에서 사과하세요네요. 강하게 또 받아쳤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께 민주당에 계시니까 어제 사실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기자들 만났는데 질문 받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행사 어떤 자리에 갔다가 이건 그거 묻는 자리 아니니까 그러면서 답을 안 했거든요. 반면에 지도부는 굉장히 강하게 나섰습니다. 이거 민주당 차원에서 나선 겁니까? 그리고 이게 자칫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닐지. 글쎄요, 이게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 안에서 한 거는 진위 여부의 확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진위 여부 확인하는 건 당연히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좀 더 강하게 제기를 하려면요, 제기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라는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넌 잘못한 것 같으니까 네가 안 잘못한 걸 다 밝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 지금 현재의 어떤 의혹이 더 짙어졌는가, 어떤 입증 자료들이 더 나왔는가, 근거가 추가로 나왔는가, 근거가 더 나왔는가, 이거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거든요. 아직은 뭐 없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건 없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뛰어들면 제가 볼 때는 좀 그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 지도부는 지금 판단하시기에 전략적이지 못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왜 뛰어들었다고 보세요? 그럼 당 지도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뭐 당은 자당의 의원을 보호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호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그게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못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게요. 국민은
국정감사장 안에서는 예. 김의겸 의원이 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감사장 밖으로 나오면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힘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한동훈 대 김의겸으로 그냥 놔둬야지 예. 여기에 야당, 다수 의석의 야당이 붙어버리면 자칫 한동훈 장관이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 차원의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한동훈 장관이 약해 보이면 국민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편으로 더 많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좀 과하고 국민은 과한 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전략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해 보입니다. 장해찬 이사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 입장들이 어제 나온 거예요, 회의에서. 저는 민주당 응원하고 싶습니다. 응원한다고요? 예, 꼭 진상규명 TF 발족시키시고 뭐 거물급 유명한 이 원내 정치인들 TF 위원장 위원하셔서 예. 이 진실을 민주당이 꼭 철저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죠. 예. 뭐 이 제1야당에서 국회 다수당에서 단순히 김의겸 의원의 국감 내 돌출 행동 발언 정도가 아니라 예.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틀어버리고 예. 최고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했어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예. 평소 참 괜찮은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예. 이런 분도 여기에 지금 올라탔거든요. 이건 민주당 당 차원의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강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건 이제 일개 개별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 지금 뭐 진상 규명 또는 이 해프닝에 올라타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최고위원 2명의 정책위 의장까지 나섰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이유가 김의겸 의원 지키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이유가 있다고 이재명 보세요?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 관심, 언론의 관심을 일단은 좀 분산시켜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민주당이 처해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예. 일단 이걸 좀 이슈를 분산시키고 보자라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고. 여론의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되신 예. 분들이 최고위원 선거 때 보면 전략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성 팬덤에게 호소해서 최고위원 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관심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개딸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 의혹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제 지도부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까? 뭐 본인들 정치 후원금은 잘 들어올 수 있고 예. 일부 소수의 이 강성 팬덤으로부터는 여러와 같은 응원 댓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국민 상식과 부합되는지 아닌지는 정치인을 고민해야 되는 몫이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당원이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예. 민주당이 끝까지 이 진실을 한번 파헤쳐서 TF도 만들고 국민 앞에서 뭐가 진실인지 한번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제1야당답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아니면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김의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최고위원들도 그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까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혜찬 이사장께서는 꾸리세요. 아주 크게 거물급들 앉아서 꾸리고 제대로 한번 밝혀보세요. 장소 찾고 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네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 인사들도 약간 걱정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몇 명 계신데 그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타격전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의혹 제기의 일반적인 성질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실책을 한 거다고 보고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걷어들이고 실책이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뭐가 전략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거 미스를 했다. 그리고 실책이 있으면 빨리 걷어들이고 사과할 거 해야지 이거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앞서서 들려들었던 지도부의 목소리하고는 다른 내용이 또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김건학 소장님. 네. 특히요. 어제 이제 주목을 끈 거는 TF를 구성해서 이거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TF 구성. 찬성하십니까? 그 당이 어느 정도 TF를 만드는 어느 정도 근거를 좀 본 거 아닌가. 당이 근거 있는 거 아닌가? 추측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저 정도까지 거예요.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뭐 민생과 경제가 어떻게 보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시점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술집에 갔네 안 갔네 하는 것을
논란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온갖 뉴스를 덮고 있는 장면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선 참담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뭐 이걸 사실관계를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을 하면서 뭐 공직자 자리를 건다. 직을 걸라 했죠. 직을 걸라. 근데 공직자 자리가 무슨 도박판의 뭐 돈입니까? 이걸 걸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국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고 이제 왜 그러면 이 김의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제 만났다면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과 기업이나 개인을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의 이제 로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사사로이. 그런데 술자리다 그러면 더욱더 부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증빙 자료를 갖고서 얘기하느냐의 문제는 문제인데 근거입니다. 근거.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자료들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지금 녹취거든요. 근데 녹취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뭐 시간 뭐 언제까지 못 나간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첼리스트라는 분의 오빠가 녹취가 있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인정이 됐고 녹취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안 한다? 지금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고 야당이 여당이라면 이거 문제 제기 안 할까요? 저는 이건 무조건 한다고 봐요. 이거를 이제 소명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안에 녹취를 보면 첼리스트가 특히나 이 수고비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입금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매우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쉽게 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이라는 건 계절에서 돈을 보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가 이 심각한 이 국면에 있다면 모두가 다 합의하에 그거부터 열어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미현주 전 의원께는 뭐 두 가지 사안이에요. 민주당에서 TF 구성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당시 그 국감장에서 보였던 반응에 대한 지적을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사안입니다.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좀 실체가 어느 정도는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이게 국민적인 공분을 산다거나 공익에 반하는 일이 있었다.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TF 구성에서 당연히 야당이 진상규명하고 싸워야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의 질의 이후에 김의겸 의원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알고 있듯이. 그런데 느닷없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참전을 했어요. 전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뭐 장혜찬 사장도 얘기했지만 시선을 돌리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지금 압박하는 가장 큰 세력으로 한동훈 장관을 지목하면서 한동훈 장관만 잡으면, 발목만 잡으면 이 상황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김의겸 의원이나 뭐 그 진술 이외에요, 녹취 이외에 어떤 실체적인 장소 하나라도 확인을 했냐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아직 장소가 어딘지 뭐 없어요? 알려주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초대형 로펌에 30여 명의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분명히 눈에 띌 수 있고 우리나라 SNS 초강국 아닙니까? 소문이 난다 이거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 물론 뭐 민주당의 주장처럼 김의겸 의원의 주장처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비사항으로 했다 할지라도 장소 정도도 특정할 수 없는 이런 제보를 가지고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이제는 지도부 차원의 TF를 꾸려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이걸 치고 나가는 거는 지극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제가 지켜보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의 그 이제 발언에 대한 태도인데요. 태도, 대응 이런 거죠. 그것만 잘라놓고 보면 앞뒤 다 빼고 한동훈 장관의 그 어법만 보면은 사실은 좀 강한 편이긴 하죠. 국감장에서 다른 부처의 장관들이나 기관장들이 하는 태도에 비해서는 사뭇 다르죠. 그렇지, 다르죠. 그래서 사실 억울해도 장관들이나 기관장들은 조금 부드럽게 하고 숙이는 자세를 보이는 게 일관적이긴 해요. 그런데
또 일반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비상식적이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질문을 할 때도 기관장이나 장관들은 계속 그렇게 저자세인 것이 맞는가라는 사실은 문제 제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전적으로 뭐 옹호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저런 질의에 그럼 한동훈 장관이 저 간 적 없는데요 라든지 굉장히 공손하고 저자세로 한다면 지금의 이 분위기에서 한동훈 장관 갔구나. 뭔가 뒤가 캥기는구나. 그 분위기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나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이 배석했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 사실관계 밝히겠다는 의지는 전 분명히 저는 이건 지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전 특보. 제가 우리 민 의원님을 뭐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요.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드는 얘기를 하셨나 보죠. 의원님 하셨잖아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 한 사람이 잘나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선출해 줘가지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족한 거는 정치적으로 심판받게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에서는 그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예우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맞아요. 공손하고 저자세 하라고 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감정이 드러나고 적대적인 어떤 태도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장면 기억들 나시죠? 뭐 많은 분들이 야 대단하다, 대단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